자, 역시 녹화도 안 눌렀어. 젠장.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생물권을 했어야 되는데 봅시다. 자, 3번 기권인데, 사실 아마 기권, 직권, 수권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기권은 중3 때도 배우긴 해요. 기권은 중3 때도 배우긴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죠. 자, 기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 되게 삐뚤네. 자,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이제 온도가 될 거고 Y축이 이제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권은 지면으로부터 한 1000km까지 이만큼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태양이랑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그냥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해야 돼. 태양이 가까워져. 위에 갈수록 태양이랑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간혹 또 이런 걸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11, 50, 80이에요. 그럼 되게 이제 밑에 밑부분이지, 그치? 1000km에 비하면 엄청 이제 밑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00km까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온도가 높아져. 자, 참고사항으로 우리 이제 기체나 액체나 뭐 고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냥 뭐 기체, 액체 정도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유체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체를 유체라고 할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낮아집니다. 밀도라는 게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고, 그래서 밀도가 낮아집니다. 밀도가 낮아지면 얘네가 상승을 해요. 됐니? 밀도가 낮아지면 반대겠지.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할 거고 밀도가 증가한 거니까 하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에어컨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하강한단 말이야. 그래서 에어컨은 천장에 닿는 거야. 알겠니?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 그럼 보세요. 1층 보면 여기가 이제 온도가 높죠. X값이 큰 거니까. 그렇지?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고온. 여기는 온도가 낮아. 그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하려고 하고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하려고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류가 말 그대로 일어날 거고요.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자주 움직이는 건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불안정. 그리고 자, 상승해. 공기가 상승해. 그럼 온도가 낮아지잖아, 상대적으로. 그렇죠? 올라갈수록. 여기서 구름 만들어지고 비나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를 일으켜 여기에 기상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왜 기상현상이 나타나냐? 왜냐하면 여기는 대기가 많아요.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대류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여기는 저온이고 위에가 고온이야. 그러면 고온인에는 위에 잘 있고 저온인에도 밑에 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대류가 없겠죠? 그쵸? 여기도 고온인애가 위에 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층권.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얘기는 대류가 일어나면 불안정하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 이러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는
비행기의 길로 쓰인다. 항공로가 쓰인다. 비행기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층권에는 이렇게 되죠. 오존층이 있죠. 이렇게 해서 오존층이라는 게 있다.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 차단이죠. 그쵸? 우리 일학 중간고사 때 배우잖아. 그쵸? 오존층이 생겨서 육상생물 출현했다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쵸? 자, 근데 이제 오존이라는 물질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오존이라는 물질이 딱 여기에만 있다. 성층권에만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존이라는 물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존재합니다. 자, 이게 오존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 뿐이야. 알겠죠? 많은 것 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많은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치? 여기까지? 어려울 게 없죠.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야. 그럼 다시 고온인 애는 위로 올라갈 거고 저온인 애는 이제 내려오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불안정하겠죠. 대류가 일어날 거니까 불안정할 거고 여기를 우리가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권. 그쵸?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여기는 대류가 일어나긴 하지만 여기는 기상현상은 없어요. 기상현상은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기가 없어요. 알겠죠? 대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라고 하는 건 보통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증기 별로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로는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쭉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를 우리가 열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권. 그래서 열권에서는 오로라 또는 전리층이 관측된다. 그래서 전리층은 방송통신에 쓰이는 층인데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리가 이온이에요. 이온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로라는 뭐냐면 태양풍이라 이제 우주선에 이제 해로운 입자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방어막이 있지만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방어막이 있지만 끝까지 뚫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대가 바깥에 있는 거겠죠. 외대 4대가 있으면 외대를 뚫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 근데 이 지구가 가만히 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질질질 끌고 와서 여기서 조져. 여기 죽여. 여기 시체가 생기겠죠. 그렇죠? 해로운 입자에. 그게 오로라입니다. 알겠죠? 그게 오로라. 그래서 오로라는 극지방에만 있어요. 극지방에만. 알겠죠? 얘네가 극지방으로 끌고 가서 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로라 없잖아. 그렇죠? 뭐 아이슬란드인가? 이런 데 가야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가 왜 고온이냐, 그리고 여기가 왜 고온이냐, 이걸 많이 물어본다. 이거. 여기가 고온인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인데, 그래서 여기가 덥다, 지면이 덥다. 여기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 자외선이 흡수라고 할까요? 그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숙권. 네 번째. 숙권. 자, 이렇게 해서 볼 건데, 그러니까 숙권 같은 경우는 위에 기권을 같이 그려주는 문제도 많고, 또는 이제 직권을 그려준 문제도 많아요. 직권을. 그래서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보통 이렇게 이제 세트로 보통 나와요. 세트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저 온도가 있고 여기는 깊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햇빛을 받는 수면이 제일 뜨거울 거고 온도가 쭉 낮아질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다가 햇빛의 영향이 없는 지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렇지? 햇빛이 진짜 바닷속 끝까지 영향을 주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깊이가 되면 이제 햇빛에 상관없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온도가 좀 낮은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되고 위에서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어느 정도 섞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요 위에는, 바람이 섞어줘요. 여기는, 바람이 섞어줘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당연히 바람이 세면 셀수록 잘 섞어주니까 두께가 두꺼워지겠지. 그치? 바람이 세면 셀수록. 여기를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층. 됐죠? 혼합층. 자, 그 밑에, 여기는 이제 햇빛에 상관없이 여기도 이제 온도가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 깊이에 무관하게 온도가 일정이다. 여기를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고온이죠. 온도가 높고 X 값이 높고 여기는 이제 Y 값, X 값이 낮죠. 그쵸? 저온. 그래서 고온인 애가 위에 잘 있고 저온인 애가 밑에 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고온인 애가 위에 잘 있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물고기가 여기로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수온약층이라고 해요. 됐니? 수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수건이죠. 수건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새가 나왔을 거니까, 이제 기권에서, 당연히 외권이 제일 많이 먼저 만들어졌겠지, 지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물권이 가장 마지막에, 요거까지 한번 가시죠. 가장 마지막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조건, 니네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다는 거. 그럼 왜 물이 있을 수 있고 공기가 있을 수 있냐? 공기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했으니까, 공기는 적당한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적당한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중력이 있다는 얘기는 지구가 적당한 크기라는 뜻이야. 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력을 갖고 있다. 공기가 갖고 있다는 거고, 물이 있다는 거는 지구가 적당한 온도란 얘기겠죠. 그렇죠? 적당히 지구가 뜨거우니까, 적당히 온도가 있으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적당한 온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적당한 거리야. 태양으로부터의 적당한 거리. 태양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웠으면 더우니까 물이 없을 거고, 너무 멀면은 온도가 낮으니까 얼음만 있었겠죠. 만약에 H2O가 있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오버하는 건데, 잠깐만. 뒤에 걸 위해서 여기다 그냥 필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오버하는 건데, 여기 이제 거리가 있고, 여기 보통은 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태양의 크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보통은 원래는 광도인데, 태양의 크기. 그래서 현재 태양이 이만큼 있어. 현재 태양이 이 정도 크기야.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만큼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태양이 커. 그러면 지구가 태양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온도가 얘가 뜨겁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고. 이건 책이 없어요. 태양이 만약에 태양이 작으면 온도가 좀 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구가 좀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가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그림 못 그려도 돼요. 못 그려도 됩니다. 그냥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태양의 크기별로 지구가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야겠죠. 못 그려도 됩니다. 그래프는. 그래서 우리는 요 안쪽에 있는 이 영역, 이거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조금 오버하면 요 그래프를 할 거고, 오버 안 하면 그냥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얘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시간이 좀 남네.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걸 볼 건데, 상호작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로 영향을 얼만큼 주고받냐. 그래서, 뭐 얘네들, 요 그림. 요렇게 나온, 요게 이제 상호작용인 건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보통 생물권이 가장 가운데고, 이제 기권, 뭐 직권, 그 다음에 뭐 수권,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뭐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문제는, 보통 여기 A, 뭐 C, 뭐 D 이런 식으로 해서 뭐 D에 해당하지 않는 뭐 예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생물권이 가운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빈칸으로 그냥 줘요. 그럼 이제 A를 예시를 주고 여기가 뭐가 들어갈 건지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권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외권이 있을 건데 어차피 외권이랑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 이거는 뭐 외우는 거는 아니고 틀리는 친구는 없어요. 보통 이제 상호작용을 틀리진 않는데 만약에 태풍이다. 태풍은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권이랑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호흡, 우리가 이제 숨 쉬는 거. 호흡은 내가 숨 쉬는 거잖아. 내가 숨 쉬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가 산소를 가져가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거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광합성. 광합성도 생물권과 기권에 대한 얘기. 광합성은 반대겠죠. 기권이 이제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와 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냐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먹이사슬? 먹이사슬은 생물권과 생물권 사이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물권과 생물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좀 모양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직권에서 직권이겠지. 그치?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지진 쓰나미. 이런 거는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직권과 뭐 수권에 대한 뭐 예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나오면 어떤 게 영향이 있는 거다 해서 여기에 뭐 A, B, C, D와 매칭 시키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는데 근데 이게 어렵진 않은데 예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온 것도 뭐 알아야 되고 당연히 교과서나 석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잠깐 쉬었다 올게요. 알겠죠?